24년도 7월 18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실린더 가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인데요. 잘 확인해 보시면은 실린더가 총 3종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용기를 제외한 나머지 용기들은 혼합기체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x의 원자수분의 y의 원자수와 그리고 y의 원자수가 지금 상대값으로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분수꼴로 되어 있는 자료도 상대값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밀도도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어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용기 가부터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술은 이제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 분자수가 비례한다, 요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밀도랑 분자량이랑 비례한다도 쓸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은 기체가 한 종류 있는 상황인데 얘는 사실 몇 몰이 있든지 간에 x와 y의 조성 비율이 1대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수에다가 x분의 y에다가 넣어봤자 언제나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자수를 몇 몰로 잡느냐에 따라서 y의 원자수가 결정이 될 텐데 그냥 계산하기 편리하게 여기를 1몰로 잡아주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사실 몇 몰로 잡아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계산하기 쉽고 간단한 숫자인 1을 넣어주면은 이 y의 실제 개수가 2가 되면서 상대값을 전체적으로 이제 2배 처리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체의 밀도도 이제 분자량이라 또는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밀도라는 것도 결국에는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고 물질의 양이 늘거나 준다고 해서 바뀌는 값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밀도도 1몰 기준으로 모든 것이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용기를 정리하기 위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기체는 그냥 밀도가 13이니까 분자량을 13으로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용기 나에 들어있는 x2, y2도 분자량을 13으로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가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y의 원자수를 전체적으로 2배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4개, 2개라고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2대 4대 2라고 처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x분의 y의 원자수에다가 y의 개수를 넣을 수 있는데 y가 4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4개라고 제가 썼으니까 분자에다가 4라고 쓰는 순간 분모에 1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에 맞춰서 그 분자수를 결정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용기 나에는 원소 X가 유일하게 그 첫 번째 기체에만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소의 분배를 보시면은 조금 분자수를 결정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자 한 개당 x가 2개 들어있는 상황에서 x가 전체적으로 한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분자를 0.5몰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기체가 가지고 있는 y의 개수는 1몰만큼 될 테니까 나머지 기체가 3몰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보시면은 분자수 y2z의 분자수는 1.5몰이라고 써주시면은 정확하게 3몰만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용기 다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우선 그 y의 개수를 제가 2로 잡기로 했으니 8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x의 개수는 4분의 1만큼 나와 주셔야 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xz의 분자수는 4분의 1몰이라고 설정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y가 전체적으로 2개가 있으니 분자 한 개당 y의 개수가 그 2개인 거 보이고 이 두 번째 기체가 y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분자수를 설정해 주시면은 1몰만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대 3이 나오고 1대 4가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수를 정리하기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수를 전부 다 4배 처리하시면은 통분할 수 있게 되는데 싹 다 4배 처리해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용기 나에는 4몰만큼 들어있다고 쓸 거고, 그리고 그리고 나에는 1몰, 3몰만큼 있다고 쓸 거고요. 다에서는 1몰, 4몰만큼 있다고 쓰겠습니다. 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기 가에는 단일 기체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4몰로 바꾼다고 해서 값이 전혀 바뀌지 않고요. 용기 나와 다에도 기체의 양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배수 처리만 해주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율 상대값이 전체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숫자도 건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체의 밀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밀도를 구할 때에는 정석대로 이렇게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평균 분자량으로 구하는 방식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용기 4배를 했었군요. 4배를 했으니까 용기 나에는 지금 1몰, 3몰이 아니라 2몰, 6몰만큼 들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기체의 분자수와 몰수를 이제 8몰로 볼 거고요. 질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제가 Y2Z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X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식을 쓰실 때 26 더하기 6x를 쓰시면 용기 나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을 구하신 거고 그놈의 밀도를 10이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봤을 때 26 더하기 6x가 지금 8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요 6x가 가져가야 되는 값은 54가 될 거고 여기에서 x의 값이 9가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x의 값에다가 이제 9를 넣어 주시고요. 밑에도 똑같이 9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xz의 분자량을 모르니까 요 놈은 y로 잡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용기 다에 들어있는 전체 분자수랑 몰수는 부피는 이제 5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질량을 구하실 때에는 1몰만큼의 질량인 y와 4몰만큼의 질량인 36을 넣었을 때 이게 10이 나온다고 처리하시면은 y는 14가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y의 분자량도 14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정석적이고 그나마 그 도전해 볼 수 있는 풀이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분점을 활용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는 그 x의 분자량을 그 두 번째 기체 y2z의 분자량을 몰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체인 xz의 분자량을 몰랐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그 x2y2의 분자량은 13이고요. 평균 분자량이 10이 나오고 있으니 점점점 작아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분점을 쓸 때에는 이 평균 분자량과 밀도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어딘가에 걸려야 되기 때문에 이 x의 값은 10보다 훨씬 작다고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왼쪽에다가 작은 분자량인 x를 넣어주시고 오른쪽에다가 큰 분자량인 13을 넣어주신 이후에 평균 값이 10이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체별로 지금 1대 3만큼의 몰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죠. 1대 3이 아니라 3대 1이군요. 3대 1만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분점을 쓸 때에는 항상 숫자를 크로스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요 숫자를 크로스하시면은 1대 3까지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과 13 사이에 간격이 마침 3이 나오는데 여기에 비율도 3이니까 비율을 간격으로 해석하시면은 10에서 왼쪽으로 한 칸만 갔을 때 x의 값이 9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분자량 9가 나왔고요. 같은 방식으로 다도 해볼 수 있는데요. y2z의 분자량이 9인 상황에서 xz의 분자량을 y로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 밀도랑 분자량은 10이니까 이 y의 분자량은 분명히 10보다 클 겁니다.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10이 걸려 있으니 9보다는 평균이 크고, 그러면은 요 놈은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큰 값으로 잡아 주셔야만이 될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자, 우선 작은 분자량 9를 넣어 주시고요. 큰 분자량 y를 넣어 주신 이후에 평균 값이 10인 상황인데, 지금 각각의 기체의 몰수의 비가 4대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숫자를 크로스 하시면은 1대 4까지 되는 거고요. 9와 10의 사이의 간격이 1인 상황에서 비율이 1이 나왔으니까 간격을 비율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0에서 y까지는 4만큼만 가주시면 되니까 y의 평균 분자량은 14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값들을 다 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석으로 풀이하는 방법과 내분점을 활용하셔서 밀도를 평균 내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 풀어볼게요.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는 이제 5몰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가는 4몰만큼 있으니까 기억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질량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분자량이랑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걸 딱 또 일일이 해보시면은 빡세니까 저는 좀 편법을 써보겠습니다. 밀도에다가 그냥 전체 부피를 곱해 볼게요. 이 밀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피분의 질량인데,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인데, 우리는 이미 전체 부피를 알고 있으니 이걸 곱하시면은 질량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와 나와 다에 들어있는 전체 질량이 어떻게 구해지느냐? 밀도 13에다가 부피 4를 곱해주시면 되고, 나에서는 밀도 10에다가 전체 부피 8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다에서도 밀도 10에다가 전체 부피 5를 곱해주시면은 이게 52g, 그리고 80g, 그리고 50g이 나와서 나가 제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그 연립을 해보시면은 이제 x랑 z의 원자량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x2, y2의 분자량은 13이고요. 그 다음에 y2z의 분자량은 9입니다. 그리고 xz의 분자량은 14인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 둘을 빼보겠습니다. 이 둘을 빼면은 y가 지워지겠죠? y가 지워질 겁니다. 그럼 남는 것은 이제 2x-z가 4가 나오는 것인데, x 더하기 z는 14이니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3x가 18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6이 나오는 거고요. 다시 대입하시면은 z는 8이 나오고 y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수배로 바꿔주시면은 x 대 y 대 z의 원자량의 비율이 12대 1대 16이 나오면서 탄소, 수소, 산소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첫 번째 화학식은 C2H2였던 거고요. 두 번째 기체는 H2O, 물이었던 거고요. 세 번째 기체는 CO였으니까 일산화탄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왠지 분자량에다가 2배 하면은 원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자마자 X2, Y2가 이렇게 탄화수소라는 걸 알아채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구하시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정석으로 풀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